비싼 걸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55,000원짜리 싼 거예요,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이러면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쁘시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게 내가 본인은 아니지만 했다는 거니까 아유 그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왜 안경에 돈을 들이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썸네일 제목을 보시고 뭐라고 하나 보자, 제대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안 시키면 구독 취소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설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보시고, 며칠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돋보기를 사려고 한다. 근용 안경이죠. 정식 명칭은 몇 개 드려봤습니다. 근데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 제가 이거는 근용 안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맞춰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안경원에서 팔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왜 팔까요? 어르신들이 전화번호부만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놔두고 있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장시간 가까이를 봐야 되는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근용 안경을 맞춰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이분께서 사실은 내가 황반 변성이 있어서 어느 날 이 직선이 휘어 보이더라, 그래서 안과 갔더니 황반 변성이다 라고 해가지고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소위 돋보기, 그러니까 근용 안경,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용 안경, 그러니까 평소에 쓰고 다니는 걸 맞추셔야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안경을 안 썼고 눈이 괜찮고 멀리는 잘 보인다 이러더라고요. 사모님께서 만약에 20년 30년 전에 안경을 썼다면 황반 변성이 안 왔을 수도 있겠죠. 눈 관리를 했으니까 색깔을 넣어서. 그리고 색깔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경 렌즈에는 자외선 차단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모르는 겁니다. 30년 전부터 관리를 했으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관리를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눈이 좋은데 여전히 그래요. 아닙니다. 검사를 정확히 하면 미세한 난시라든지 미세한 원시라든지 거의 99% 있습니다. 1%에 해당하는 정말 난시도 전혀 없고 원시도 없고 근시도 없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다 조금씩 있습니다. 도수를 넣고 칼라를 좀 넣고 자외선 차단 처리가 된 렌즈를 끼면 관리가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근용 안경도 맞춰야 되고, 그보다 더 시급한 황반 변성이니까 원용 안경도 맞추셔야 되고, 원용 안경도 일반 안경이 아니라 정말 좋은 황반 변성에 특화되어 있는 렌즈, 그런 렌즈는 50만 원 이 정도 하죠. 그런 렌즈를 쓰셔야 되는데 안경에 돈을 들이부어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도 망설이시고, 심지어 근용 안경조차도 그냥 기성 돋보기를 10,000원, 20,000원 이 정도 선에서 사가시려고 마음을 잡수시니 참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이 아주머니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상했던 대로 기성 돋보기 사가셨습니다. 돈을 들이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리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반점들이 피부과를 갔어요. 이제 그만 원을 곧 오픈할 거지 않습니까? 좀 깔끔한 모습으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피부과를 한번 갔어요. 비립종이라 하더라고요. 제거를 하는데 40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제거를 했죠.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재생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사후 처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자외선도 안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크림 발라주고 선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보기가 그러니까 비비크림도 좀 발랐습니다. 제가 드린 돈이 40만 원이에요. 크림 같은 거 막 샀죠. 오고 가고 경비 거의 50만 원을 들이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날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랐으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면 폼 클렌징으로 깨끗하게 지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피부가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실내에서도 LED 등 이런 거에서 나오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도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들었었지만 관리를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돈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이부으면 자연히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께서 주사만 몇십만 원짜리 맞을 게 아니라 정말 황반 변성에 특화된 그걸 썼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얼마나 관리를 하겠습니까? 내가 돈을 들였는데 꾸준히 쓰고 그러면서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이 원칙은 적용됩니다. 아이구루 채널의 지향점은 안경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인문학을 또 전공했기 때문에 두 개를 전공한 거겠죠.
실제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요.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안경쟁이가 안경만 얘기하지 뭘 주제 넘게 다른 얘기를 하냐. 저의 정체성은 그런 이중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과 내가 친해지고 싶고 이 사람과 관계를 오래 지속하고 싶다. 트러블이 생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갈등 국면을 극복하면서 죽을 때까지 가고 싶다.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와서 꽤 전이었는데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따로. 고마웠죠. 당연히 저도 그 친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따로 100만 원 줬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100만 원 줬고 제 와이프가 아이를 낳는다 했을 때 그 친구가 또 10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애를 낳는데 잘 낳으라고 100만 원을 주냐,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 이랬더니 없으면 우리가 만들면 되지. 낳기 전에 고기도 사 먹고 힘을 써야 되니까. 이 친구가 저에게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저도 반대급부로 이 친구의 돈을 투자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약간 갈등이 있으려고 할 때 미연에 서로 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들이부으면서 관리한 친구 관계가, 이 관계가, 인간관계가 손상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걸 서로 잘 알기 때문인 거죠. 이건 좀 특수한 경우겠지만 또 제 다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밥을 삽니다. 제가 어디 맛집이 있으면 또 제가 삽니다. 이렇게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약간의 갈등 상황이 있으려고 하면 조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전혀 투자를 안 해요, 이 친구한테. 또 이 친구도 전혀 투자 안 하고 드라이하게 가다 보면은 갈등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조심 안 하게 되고 서로, 그러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내가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 모든 사람에게 실수를 안 해야 되잖아요.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드라이하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 관계만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덤으로 뭔가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 무의식이 이미 압니다. 내가 이 친구에게 뭔가를 줬다.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 언젠가는. 그런데 어떤 갈등 국면이 있어서 내가 성질을 낸다든지 말을 좀 심하게 해버리면 이 친구에게 나중에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날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설이죠. 내가 주는 거예요. 주면은 내가 오히려 조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받아야 된다는 걸 내 무의식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가 있어요. 좋은 문화가. 결혼을 하거나 상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찾아갑니다. 축의금을 한다든지 조의금을 하죠. 예전에는 그게 안 좋은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문화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와야 될 친구일 것 같은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안 왔어요. 안 올 뿐만이 아니라 조의금도 안 했죠. 그러면 이 친구는 나에게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야 될까? 축의금을 해야 될까? 조의금을 해야 될까? 망설여진다면 저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죽을 날이 모든 인간관계를 끌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점점점 인간관계는 좁혀지고 깊어지겠죠. 제가 다 정리를 해놨잖아요, 노트에. 와준, 해준 사람 반드시 하죠.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도 안면은 있단 말입니다. 내가 가야 될까? 아리까리 할 때는 그냥 안 간다. 그분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겠죠. 깨지든지. 그걸로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싼 안경을 하는 경우, 비싼 안경을 하는 경우보다 안경사를 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 어그로성의 썸네일을 쓰냐, 좀 그렇지 않냐 라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인정합니다. 근데 유튜브를 하다 보면 약간 어그로를 끌만한 썸네일을 써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경기장 저쪽에 친척이 있어요. 빨리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까지 가는 동안에 가버리면 놓쳐버리니까. 누구야 불러야 되는데 그때 누구야 작게 부르면 되겠습니까? 사람들 보든 말든 누구야 크게 불러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신규 유튜버가 엄청나게 진출하는 이 유튜브 시장에 썸네일 그냥 점잖게 쓴다고 그 사람들이 절대 안 봅니다. 그 내용은 그럴듯하다, 이해할 만하다라는 건 아실 겁니다. 연장선에서 안경에 발만 담그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5만 원짜리 이 정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클레임을 크게 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안경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실수를 해버려요, 저에게. 그분들의 무의식이 브레이크를 걸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이성보다 내 무의식이 한 발 앞서 나가잖아요. 이 무의식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그게 확실한 브레이크지, 내 이성이 브레이크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미 늦다는 것이죠. 돈이 간 곳에 마음이 가는 건데 돈이 안 왔기 때문에 클레임을 강하게 걸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생각이 나는데 한 5만 5천 원짜리 렌즈를 했어요. 그런데 강하게 클레임을 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기스가 자주 가냐고. 선생님, 이게 환경에 따라서 와일드하게 일하시면 기스가 좀 잘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2달 만에 이렇게 기스가 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조금 비싼 걸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5만 5천 원짜리 싼 거예요.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이러면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쁘시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게 내가 본인은 아니지만 했다는 거니까 아유 그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나가시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분 45만 원짜리 렌즈를 하셔야 되는 분인데 충성 고객입니다. 이분이 사모님을 통해서 안경테를 하나 갖다 주셨어요. 저에게 구매하신 겁니다. 단종이 곧 되니까 미리 하나 구매해 놓으십시오 라고 하니까 구매해 놓으셨어요. 이거 갖다 주면 알 거다 이렇게 했나 봐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렌즈가 2달밖에 안 됐지만 파손이 됐나 보다. 와일드하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렌즈 주문을 했죠. 그런데 저녁에 부인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가 잘못 알고 렌즈 기존에 있는 걸 여기 옮겨 달라는 건데 렌즈 주문 취소해 달라 하더라고요. 렌즈 주문 취소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이미 공장에 들어갔다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미 주문이 들어갔다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2달 전에 했는데 머리를 쓰셔가지고 렌즈를 안 보내서 너희 렌즈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해줘야지 왜 그걸 다시 주문하느냐. 선생님 제가 알파고도 아니고 선생님께서 와일드하게 일하시니까 파손이 됐겠거니 생각을 한 거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하겠습니까? 이분이 45만 원 생돈이 나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짜증이 나죠. 격하게 말이 조금씩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렌즈 도매상, 렌즈 공장 그 사람들과 제가 비즈니스를 수십 년 한 건데 렌즈 공장에 이미 들어갔다 하는데 그거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막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본인도 비즈니스를 하는데 말이지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감정이 섞이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날 그분께서 와서 좋게 렌즈가 오면 넣어달라 자기가 인수를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안경인 경우는 조심한다 이겁니다. 성인군자 같은 마인드를 가진 인격 수양이 다 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 인격 수양이 요 정도 선이다 라고 겸허하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들을 해놔야 될까 라는 생각을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먼저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밥을 산다든지 부의금을 한다든지 선물을 한다든지 미리미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안경에 돈을 들이부으셔야 눈과 관련된 관리가 되기 시작한다. 인간 관리, 눈 관리. 인간 관리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타인 관리를 하려면 지인 관리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내 눈을 관리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내 자녀의 눈을 관리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설득이 되셨습니까? 설득이 안 되셨어도 그럴듯하다 논리적으로 전혀 엉뚱한 얘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아이구루였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